시장의 틀이 점차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활기찬 아침입니다. 물론 양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조금 시장 온도차 있죠.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대형주단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들은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그 외에 플랫폼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반도체 섹터주들도 CXL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동안 꼼짝도 안 하던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같이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 쪽으로 반등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학주들도 그냥 눈치 보는 모습이고요. 지금 약간 좀 세다 싶은 쪽들은 일정 부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하고 의료기기 일부, 로봇도 일부 이슈 나왔던 RS 오토메이션 이런 게 조금 강하고 나머지들은 다 소소하게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 조금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 위주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지난주에 좀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하게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개별주들의 흐름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IT 섹터 쪽에서도 리포트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로스테크놀로지가 연이어서 좀 강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ISC의 상승세도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앞서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가장 큰 수혜주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이죠. 원래부터 좀 중소형주 단에서는 엔캠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엔캠이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받는 문제도 부합이 되면서 반등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 에코프로가 좀 계속 힘이 없었죠. 올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금 LNF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 상태지만 에코프로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머티리얼즈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서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안 갖고 있어도 그 10억에 대한 물량이 나올까 봐 겁나서 미리 팔았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눌림목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 지금 50억 한도 상향설 다시 나오고 있죠. 대통령이 국내로 이제 복귀한 만큼 이번 주에 빠르게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음 주 기준으로 따지면 일주일 조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한도를 상향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또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쪽으로 확실히 좀 가닥을 잡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나왔던 물량 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주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일단은 왜냐하면 내년도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일단 양도세 이슈로 인한 수급 이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또 따라가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유하신 분들이 좀 뉴스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일단 오늘 장은 분위기 좋은데 홀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 의견 주셨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어떻게 될지 최근 들어서 국내 투자자분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가장 대형주 가운데서 눈길을 끌고 또 강한 해운 섹터입니다. 이쪽 강한데 조선주들은 반대적으로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은 좀 둘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가며 조선주 전반으로 다소 좀 악재 기운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반된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조선주는 일단 유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 악재가 나왔죠. 근데 제가 내용을 그대로 읽어봤는데
뭐 제목에는 3,780억 배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LG노텍도 그런 이슈로 한번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기사 제목만 보고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낙폭과대 상태에서 반등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만큼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기타 등등이랑 다 나눠서 뭔가가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금액이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유가 빠지면서 조선주 하락하는 부분들은 다른 조선주들과 좀 연동하는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고, 해운주들은 지금 수혜주나 봉쇄 선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짝하는 흐름입니다. 그 부분이 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봉쇄는 했는데 또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역시 좀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아침에 고점 찍고 차익실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뉴스에 올랐던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또 고점 찍은 종목들을 또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역시 이쪽도 오늘의 고점을 다시 어떻게 넘겨주는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요새는 뉴스만 나오면 바로 셀 온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호재성 리포트면 모르겠는데 뉴스 때문에 미리 오르고 뉴스 나오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해운주들은 일단은 뭐 지금 조금 관망하면서 보유하신 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조선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에 좀 항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 이쪽이 조금 더 계속 지금의 이제 감산을 좀 압박하는 이슈가 오히려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좀 유가 향방 조금 보시면 좋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좀 뉴스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뉴스를 거꾸로 읽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운 섹터, 조선 섹터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주입니다. CXL 쪽 좋고요. 그리고 앞서서 다른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려갔던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쪽까지도 계속 확대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판 쪽도 몇몇 좋고요.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주 돌고 시스템 반도체 돌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CXL 돌죠. 그러면서 이제 기판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판주는 조금 내년을 기대하면서 계속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물론 단계 급등한 종목들은 일부 조금 물량에 대한 압박감, 지난주 고점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만 해도 지난주 고점이 지금 아직은 돌파되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하나마이크로, 하나머티월즈도 정말 내내 쉬다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던 ISC도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흐름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반도체만 짚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자동차 부품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화학주 일부도 그랬었고, 반도체도 그 섹터 안에서 계속 돌고 있고, 오늘 특별히 보신다라면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던 뭐 큐렉소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최근에 좀 조정받은 종목들 안에서도 계속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로봇도 정말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뉴스 한 방에 그냥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또 전반적으로 좀 주가의 흐름에서 뭔가 뉴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미리 사놓으면 좀 확 올라오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좀 쉬었던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뭐 오픈엣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뉴스 나오면서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두산 테스나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조정받고 오늘 반등 나오는 것처럼 대장 역할을 해주던 그 섹터별로 대장주들이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반등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밝혀졌고, 연준에서도 내년에 3회 정도에 대한 인하 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까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로 인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없다. 결국은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지 각종 지표들하고 연준 위원들의 말싸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지표를 보면서 가겠죠. 이 지표에 따라서 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종목별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내년을 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투자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